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한국형 챗GPT로 불리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올해 안에 무료로 내놓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중 모두의 AI 사업 공고를 정식으로 내기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용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행정 서류 작성과 생활정보 안내, 사무 지원까지 돕는 사이버 개인 비서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AI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비스에 실제 적용될 AI 모델은 오는 8월 전후로 예정된 독파모 2차 단계 평가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등이 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 3차 평가까지 거치면 최종 2개 회사가 남게 됩니다. 정부는 8월 독파모를 오픈소스로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는 자사 모델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고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도 3천억 파라미터급 추론형 대형 언어 모델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의 AI 사업 참여 자격은 독파모 정예팀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독파모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2028년까지 재정 지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참여 기업들과 공동투자 방식 등을 논의해 무료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국민 생활 속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여권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 작성하고 사용자가 최종 검토만 하도록 돕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AI 확산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부의 편중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도 모두의 AI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AI 활용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행정 서비스와의 연계 안정성, 민간 AI 서비스와의 경쟁 구도 등이 모두 검증 대상입니다. 올해 말 첫 서비스를 앞둔 모두의 AI가 한국형 AI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지 정부 주도형 실험에 머물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셀프 계산대, 식당의 서빙 로봇, 플랫폼 배송 시스템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간이 반복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동시에 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안토니오 카실리 프랑스 텔레콤 파리 교수는 신간 로봇은 오지 않는다에서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산업화 이후 인간 노동의 종말이라는 예언이 반복되었지만 실제로 기술은 노동을 없애기보다 새로운 노동을 만들고 그 노동을 더 잘게 쪼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류하고 혐오 콘텐츠를 걸러내며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배달기사와 플랫폼 노동자, 클릭 노동자, 콘텐츠 검열 노동자 역시 디지털 경제를 떠받치는 숨은 노동자들입니다. 카실리는 자동화란 인간 노동의 제거가 아니라 은폐의 과정이라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신간, 사람의 마지막 직업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노동의 영역에 주목합니다. 앨리슨 J. 퓨 존스 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담사나 의사, 교사, 목사, 미용사, 지역사회 활동가 등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노동을 연결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자동화가 계산과 분석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람을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알아보고 공감하며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까지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 앱 기반 상담이 확산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문제는 연결 노동마저 자동화될 경우 인간적 돌봄과 공감이 계층에 따라 차등 배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담과 돌봄을 받고 취약한 사람들은 자동화된 서비스만 제공받는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책이 던지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술 뒤에서 누가 일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자동화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와 극심한 연료난이 겹치면서 쿠바의 경제난이 인도주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현재 쿠바 항만과 창고에 보관된 식량과 영양보충제 약 2만 톤이 제때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마리엘항과 동부 산티아고 데쿠바항에 쌓인 구호물자 1만 1천 톤은 운송 연료 부족으로 발이 묶였고 전국 창고에 보관된 쌀 등 식량 8천 톤도 정상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향후 1년간 구호 활동에 500만 리터 이상의 디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안정적인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구매는 비용 부담이 크고 해외 유조선 반입은 미국 제재 위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쿠바 정부와 국영기업, 특히 군산폭격기업 가에사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 뒤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CMA CGM과 독일 하팡로이드 등 주요 해운사들은 쿠바행 신규 화물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관광 산업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블루 다이아몬드 리조트가 쿠바 내 62개 호텔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스페인 최대 호텔 그룹 멜리아도 쿠바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베로스타와 아치펠라고도 사업을 접으면서 쿠바 관광 산업을 떠받치던 외국계 호텔 체인들이 잇따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항공편 축소, 전력난,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결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에사가 쿠바 경제의 40에서 70%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 제재가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쿠바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32만 8,6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 급감했습니다. 항공유 부족으로 항공사들이 운항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관광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붕괴 직전입니다. 쿠바 정부는 대규모 정전과 전력망 붕괴로 정상 수업이 어렵다며 학기를 보름 일찍 종료하고 올해 대학 입학 시험도 취소했습니다. 대학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사실상 휴교 상태에 들어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과 식수 공급마저 끊기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바가 자랑해온 무상교육과 공공복지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번 에너지 위기가 쿠바의 한 세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연료난, 관광 붕괴, 교육 파행이 동시에 겹치면서 쿠바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의 마지막 임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구 상공 약 35,786km,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특정 지역 위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정지 궤도는 기상 관측과 통신, 방송, 군사 감시 위성이 모여있는 우주 인프라의 핵심 공간입니다. 하지만 임무를 마친 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새 위성이 사용할 궤도와 주파수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위성과 충돌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수명이 끝난 정지궤도 위성을 기존 위치보다 약 200에서 300km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무덤궤도 운영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궤도는 말 그대로 퇴역한 위성을 안전하게 보내는 우주 속 보호지대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을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려면 막대한 연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조금 더 높은 궤도로 올리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로 가능해 현실적인 폐기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패시베이션입니다. 위성 안에 남은 연료와 가스를 제거하고 배터리를 방전시켜 향후 폭발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국제우주파편조정위원회도 임무 종료 위성의 폭발 위험 제거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사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위성 1호가 약 16년간의 기상해양 관측 임무를 마치고 무덤 궤도 이동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사된 천리안 위성 1호는 한국의 정지궤도 위성 운용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미 규제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FCC는 2022년 DC 네트워크가 위성 에코스타7을 기준보다 낮은 고도로 이동시킨 뒤 퇴역시키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성 은퇴 절차 미이행에 대한 세계 첫 제재였습니다. 이제 위성의 임무는 통신과 관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료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를 비워주는 것까지가 우주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이 단순한 발사 경쟁을 넘어 궤도 질서와 우주 교통 관리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